자, 오늘은 101번부터 할 차례죠. 자, 101번. 반응은 x가 y랑 반해서 z가 되는 반응에 다음 같은 실험 결과 얻었다. 속도를 구하라 하고 있어요. 차수만 구하면 되죠. 그러면서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 y가 일정할 때 x가 3배 됐더니 속도 몇 배? 3배. 그럼 x에 대해서는 1차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x가 이몰롱도로 그대로일 때 y가 3배 됐더니 속도는 그대로. 그러면 y에 대해서는 0차죠. 그럼 속도 v는 k 곱하기 x에 대해서 1차 하면 답은 1번. 됐죠? 뭐 간단한 문제. 자, 그 다음에 102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별표 좀 해주시면서 그림 보자마자 이는 무엇이다 바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결합축이 이거진 상태에서 수직한 p 오비탈 두 개가 중첩되고 있죠. 그럼 중첩되면 위상이 같았다면 이렇게 뭉친 파이일 텐데, 근데 현재 위상이 만나고 있는 데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밑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다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어떤 게 만들어지겠어요? 결합축이 이것이라면, 자, 핵과 핵 사이에 마디면이 또 존재하면서, 수직한 마디면이 존재하면서 이렇게 생긴, 아이고 파란색, 자, 바로 또 이렇게 생긴 누가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누구예요? 이게 바로 파이스타죠. 파이스타. 이와 같이 만들어진 게 바로 파이스타 하면 반결합성 파이 궤도 함수다 하면서 답은 2번.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한번 그려보면 1번은 어떤 건가요? 요 1번은 결합축이 이것이면 결합축에 대해서 수직한 P 두 개가 중첩돼서 이렇게 중첩된 거, 위상이 같은 걸로, 그 다음에 또 위상 다른 걸로 해서 이렇게 된 거. 이게 바로 파이. 그 다음에 결합성 시그마 하면 결합성 시그마 종류가 많겠는데, 만약 P 오비탈로 만들어진다면 P 각각 원자핵 여기 이렇게 있을 때 P 갖고 만들어진다면 평행한 P가 중첩돼서 이렇게 중첩돼 가지고 꼭 사탕 말하는 것 같이 가운데 위상 플러스라면, 여기가 플러스라면 각각 끝은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 마디가, 결합식의 수직한 마디가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 만들어지는, 이게 바로 세 번째 시그마고요. 반결합성 시그마하면 방금 수직한 피가 만들어진 시그마 스타다 하면 핵이 여기 있고 핵이 여기 있으면 가운데 핵과 핵 사이에 수직한 마디면이 추가로 만들어지면서 얘는 이렇게 생긴 자,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위상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비결합성은 언제? 예를 들어서 결합축이 이거친 상황에서, 하나는 결합축의 평행한 P, 또 다른 하나는 결합축의 수직한 P. 이런 경우는 바로 뭐예요? 소위 직교한다. 이런 경우에는 직교한다 하면서 결합하지 않죠. 그러면 얘는 난본딩 또는 비결합성 궤도함수,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02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103번 문제. 103번 문제는 A, B 분자가 있다라는데 A에선 1S만 있고요. B에선 2P. 그럼 이거 딱 보는 순간 얘는 HF 뭐 또는 HO 또는 뭐 HN 이런 분자구나 하면서 B는 바로 뭐 F나 O나 N, 즉 이주기 원자고, 그 다음 A는 누구? 수소. 이와 같이. 자, 그러면서 전자 몇 개 있다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우선 이와 같이 넘어가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보기 보면 옳은가 모두 골라라면서 전김성도 누가 더 큰 거예요? B가 더 큰 거죠. A가 B보다 크다 아니라 작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결합선 분자 궤도함수, 바로 이게 바로 시그마 본딩이죠. 여기는 A 원자의 성질이 더 많이 들어있다. 현재 이 시그마는 에너지적으로 누구랑 가까워요? B의 EP랑 가깝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들은 어디에 치우친다? B에 치우친다. 그 다음에 또 B의 EP의 기여도가 크다. 이런 말 하는 거죠. 반대로 이 시그마 스타는 누구? 수소의 1S의 기여도가 크다. 만약 여기에 전자 있다면 얘는 수소 쪽에 치우쳐져 있다.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러면 결합성 분자궤도함수 시그마는 A 원자의 성질이 더 큰 게 아니라 B 원자의 EP의 성분이 더 많다 해야겠죠. 그래서 니은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A와 B는 극성 공유를 한다. 이거는 맞았죠. 그래서 답은 디귿 하나,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04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별표 좀 할까요? 자, 얘는 중앙대, 원광대, 대가대 등등 일반학 외것도 나오는 학교가 나오는 문제인데, 소위 운동 모션, 운동에 대한 자유도, 운동 자유도 하면 얘는 3 곱하기 원자수 3n개 존재하게 돼요.
3N개 존재한다. 이중 병진에 관련된 거. 병진에 관련된 거는 분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분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 3개예요. 자, 분자의 종류를 이게 자유도 할 때는 우리가 일원자 분자, 즉 단원자 분자. 이거 검정색으로 쓰도록 하죠. 자, 여기 좀 나눠서 우선은 단원자 분자하면서 바로 뭐 헬륨, 네온 이런 것 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선형 분자면서 뭐 HF, 뭐 N2, 또 뭐 CO2 이런 애들. 자, 이게 선형 분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비선형 분자에서 H2O, 그다음에 뭐 메테인 분자, 뭐 등등등등. 자, 이런 식으로 나눠 놓고 그런 다음에 병진은 분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 3개씩 있어요. 3개씩. 자, 그다음에 회전 같은 경우는 회전에 관련된 자유도 하면 이원자 분자는 0개예요. 그 다음에 선형 분자는 만약에 선형 분자 이렇게 선형 분자 HF 이렇게 선형 분자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이거를 이것을 회전출해 가지고 이렇게 회전할 때 회전 모멘텀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해서 회전시킬 때도 역시 회전 모멘텀 있고, 반면 이 결합축의 평행한 축으로 회전시키는 거는 얘는 회전 모멘텀이 없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바로 X축, Y축, Z축 하면 Y축과 Z축에 관련된 회전 모멘텀이 존재한다면서 2개가 가능하게 돼요. 그 다음 비선형 분자는 어떤 회전축으로 하든 전부 다 회전 모멘텀이 존재한다면서 3개예요. 그래서 최종 진동에 관련된 진동 모션은 단원자 분자는 0개고요. 연기하면서 얘는 3n- 회전 병진과 회전수 뺀 거 3 하면 되죠. 근데 n이 무조건 얼마? 단원자 분자니까 n이 1이죠. 그러다 보니까 0 되고요. 그 다음에 선형 분자는 총 자유도가 3n개고 그중 빨간색 쓰도록 할까요? 3n개고 그중에 병진 3개, 회전 2개, 이거를 빼면 3n개-5. 자, 그래서 H2O 같은 경우 진동에 관련된 거는 3 곱하기 원자수 3개 빼기 5에서 4개. 이거 H2는 선형 분자 아니죠. 죄송해요. CO2 같은 경우 4개. 그 다음에 또 뭐 HF, 이 경우는 3 곱하기 2 빼기 5에서 얘는 1개. 자, 이런 식으로. 자, 선형 분자는 3n-5개의 진동 모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선형 분자는 3n개의 총 자유도에서 빼기 병진 3개, 회전 3개 하면 6을 빼서 3n-6. 그래서 H2O 같은 경우 3 곱하기 3 빼기 6해서 3개의 진동 모션이 존재한다. 그 다음 메테인 같은 경우 CH4. 메테인 경우는 3 곱하기 원자수 몇 개? 원자수 5개 빼기 6 하면 총 9개의 진동 모션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동 모션 수 찾는 거. 자, 요 표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 문제, CO2는 선형 분자니까 3n-5로 풀면서 원자수 몇 개? 3개니까 3 곱하기 3 빼기 5 하면 총 4개의 진동 모션이 존재한다. 됐죠? 그 4번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105번 문제. 105번 문제는 질량이 n인 입자가 1천 상자 속에 있다. 쉐딩거에서의 파티클 이너 박스네요. 그러면서 이때 에너지, 이 n 값은 얘는 8mL의 제곱에 n의 제곱, h의 제곱. 그래서 y축이 에너지를 했을 때, 첫 번째, n이 1일 때, 에너지는 얼마? 자, 여기다가 에너지를 대입하면 이 완값은 얘는 8mL의 제곱에 h의 제곱. 그 다음 n이 2일 때는 그때 에너지 E2 하면서 이 값은 8mL의 제곱에 4h의 제곱. 뭐 또는 4 곱하기 2완. 이렇게. 그 다음 n이 3일 때는 에너지 얼마? 간격이 점점 넓어져요. 그러면서 E3는 얘는 8mL의 제곱에 9h의 제곱 또는 9E1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에너지 갭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의 에너지 갭은 얘는 얼마? 8mL의 제곱에 3h의 제곱. 그 다음은 얼마겠어요? 그 다음은 8mL의 제곱에 5h의 제곱. 이런 식이 되고 있겠죠. 자, 그러면서 될 수 있으면 요 식. 자,
중앙대, 대가대, 원광대 이런 학교 시험 보는 분은 파티클 이너박스, 상자 속 입자, 슈에딩 방정식의 상자 속 입자에서 에너지는 이식을 따른다. 요거 외우다면 아주 요기네요. 그렇죠? 자, 이런 파티클 이너박스에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하면서 얘는 몇 번이 되겠어요? 양자수에 제한된다 하면서 5번이 되겠죠? 자, 질문은 굉장히 간단한 거.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개념들 꼭 알아두고 있자. 요 개념들 꼭 알고 있자. 그래서 시험에는 요거 에너지 갭 첫 번째와 두 번째, N은 1과 N은 2에서의 에너지 갭. 이게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꼭 알아두자. 자, 그 다음에 106번 문제. 자, 106번 문제는 산화하는 반쪽 반응식에서 황이온의 반응전후 산화 상태. 자, 반응전. 자, 여기 PB와 S 둘 다 우선 규칙 없네요. 그러면 황은 산소조 원자니까 산소조로 확장돼서 마이너스 2의 산화수. 그 다음에 건너편에 가서는 여기서는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황은 얼마? 플러스 4다. 그러면 답은 몇 번? 답은 3번 됐네요. 됐죠? 간단한 문제였네요. 자, 그 다음에 107번 문제. 자, 107번 문제는 0.141 몰롱도 H3PO4 28.4ml를 중화시켜서 필요한 바륨 OH2 용액의 양은 얼마니? 이 농도의 양은 얼마니?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완전 중화에 완전 중화. 그러면서 얘는 H 플러스 몇 개 낼 수 있어요? 3개 낼 수 있죠. 그럼 얘는 당량수는 얼마짜리? 3당량짜리. 자, 그 다음에 수소나 바륨 하면서 얘는 OH 마스 몇 개 낼 수 있어요? 2개 낼 수 있죠. 얘는 그러면 당량수는 N 프라임 할게요. 얘는 당량수 얼마? 2. 그런 다음에 H3PO4와 그 다음에 BaOH2 간에 뭐가 성립해야 된다? 자, 인산의 당량수 곱하기 몰농도 곱하기 부피는 자, 수산화 바륨의 당량수 곱하기 몰농도 곱하기 부피 이것이 서로 같아야 된다. 이게 성립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수치를 대입하면 3 곱하기 몰농도 0.141 그다음에 곱하기 부피 28.4리터 이것은 수산화 바륨의 당량수 2 곱하기 몰농도 0.0521 그다음 곱하기 부피 중화 부피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거 넘겨서 정리하면 중화 부피는 얼마? 115.3ml 해서 답은 1번 됐죠? 자, 그러면서 여기 자 당량수가 1이 아닌 경우 바로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몰농도 구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자, 됐죠? 그러면서 이 문제 별표 하나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우리 앞에서 자주 나왔던 거 여기 이 부분 당량수 곱하기 몰농도 이게는 또 누구다? 얘가 바로 노르말 농도다. 여기도 바로 역시 수산화 바륨의 노르말 농도 하면 이러한 노르말 농도를 이용하게 되면 인산에서의 노르말 농도 곱하기 부피는 얘는 수산화 바륨에서의 노르말 농도 곱하기 부피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또 식을 또 확장시킬 수도 있겠죠. 알아두자고요. 자, 그 다음에 108번 문제 볼까요? 108번은 0.5몰롱도 약산과 1몰롱도의 그 짝산의 짝염기, 그 약산의 짝염기. 그럼 버퍼죠, 버퍼. 이 버퍼의 pH는 pK는 6.7이래요. 그러면 끝났죠, 이 문제. pH는 pK의 6.72.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의 밑에 분모에는 산성형, 약산 0.5. 위에 분자는 그 산의 짝염기 1몰롱도. 그러면 여기 값이 얼마? 로그 2로 0.3. 더해주면 7.02 해서 답은 1번. 너무 쉬운 문제죠, 이런 문제는. 자, 그 다음에 109번 문제. 자, 109번 문제는 물 1000g에 68.4g의 수크로스가 용해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20도씨의 물의 증기압은 이거였대요. 그 다음에 몰라 끓는 오름상수는 이거래요. 우선 이렇게 정보 줬네요. 그런 다음에 증기압을 구하래요. 이용의 증기압. 자, 수크로스 얘는 분자량이 342. 설탕 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 비휘발성이죠. 비휘발성. 왜 비휘발성인 건 우리가 얼마든지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첫 번째 가에서의 질문. 용액의 증기압이라는 것은 그대로 뭐의 증기압력? 물의 증기압력과 똑같다. 그러면서 물의 증기압은 물의 물의 몰분율, 그 다음에 곱하기 순수한 물의 증기압력. 하면서 순수한 물의 증기압은 우리가 이미 알죠? 주어진 수치로 17.4mmHg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더 구하면 된다? 몰 분율만 더 구하면 된다. 하면서 물 H2O 1kg 1000g 얘는 몰수는 얼마? 55.6몰이죠.
자, 이거 데이터 암기로 외우고 다니면 아주 요기네요. 55.6몰이라고 외우고 다니면 좋아요. 자, 그다음에 수크로스 용질 그냥 대문자 S라고만 할게요. 이거 얼마? 60, 얘는 68.4g. 분자량이 340이라는데 딱 0.2배죠. 그럼 얘는 몇 몰? 0.2몰. 그러면 자, 물의 몰 분율 구할 수 있더라 하면서 어떻게 돼요? 55.6 플러스 0.2 하면 55.8이고요. 그 중 A는 물은 55.6. 자, 그래서 요거를 어디다가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대입하면 밑에 분모 55.8분의 558분의 556. 자, 소점 바로 약분하면 558분의 556, 그 다음 곱하기 17.4 해서 대략 이 값은 대략 이 값. 자, 주관식이니까 여기서 끝내도 좀 더 약분한 다음에 끝내도 되고, 자, 이거 계산하면 이 값은 17.3 mmHg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번 이와 같이 풀어냈고요. 나번은 끓는 점을 구하래요. 끓는 점. 그러면 끓는 점을 구하려면 끓는 점 오름을 먼저 찾아야겠죠. 얘는 몰랄 농도 곱하기 KB 하면서 몰랄 농도 먼저 찾아보자. 몰랄 농도부터 찾아보자면서 물의 질량 1kg. 그 다음에 녹아있는 수크로스는 0.2몰. 그러면 몰랄 농도 0.2 몰랄 농도. 그러면 끝났네. 그러면 0.2 몰랄 농도 그 다음에 곱하기 끓는 오름상수 0.51 해주면 얘는 0.102도씨. 따라서 끓는 점은 100도씨에서 이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100.102도씨. 이와 같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09번 중앙식 문제. 자, 가와나 모두 다 풀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110번 문제. 자, 110번 문제는 문제부터 볼까요? 벤젠의 정상 끓는 점은 80도씨다. 이 온도에서 몰 엔탈피는 3800 줄 퍼 몰이고, 다음에 질문에 답하시오 하면서 이 문제 별표 좀 할게요. 별표. 첫 번째는 증발 엔트로피 구하래요. 자, 현재 벤젠 C6H6 리퀴드가 C6H6 가스로 갈 때 그때 증발 엔트로피를 구하라. 증발 엔트로피를 구하라. 정상 끓는 점이니까 표준 상태죠. 그럼 표준자 붙여도 되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 공식 꼭 외우고 다녀야 되죠. 정상 끓는 점의 온도분의 바로 증발 엔탈피. 여기서는 표준 상태가 표준 증발 엔탈피. 이 식이 알았죠? 그러면서 이 값을 구하면 온도 T는 80도시니까 칼빈 온도로 바꾸면 353 칼빈. 그다음에 증발 엔탈피는 3800 줄 퍼 몰. 해서 이거 계산하면 얘는 87.3 줄 퍼 칼빈 몰이다. 이렇게. 그럼 가번 됐죠? 자, 그러면서 요식 요게 증발 엔트로피는 끓는 점 온도분의 증발 엔탈피다. 요거 꼭 잘 알아두죠. 자, 그다음에 나번은 60도씨 일기압에서 증발된 깁스에너지를 구하라 했어요. 증발된 깁스에너지. 그러면 다른 온도 끓는 점이 아닌 80도씨가 아닌 60도씨. 그러면 끓지 않았네요. 그쵸? 그러면 증발 깁스에너지는 뭐겠어요? 증발 깁스에너지는 양수가 되고 있겠죠. 그러면서 또 일기압이니까 표준자도 붙겠네요. 현재 60도씨. 섭씨로 바꾸면 얘는 333 칼빈이에요. 여기서의 깁스에너지.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뭘 구하면 될까요? 바로 자, 우리 표준 깁스에너지 변화. 구하는 방법. 총 6가지, 총 4가지 있죠? 4가지. 헬스의 법칙을 이용한다. 자, 여기서 뭐 쓰죠? 두 번째, 표준 생성 깁스에너지를 이용한다. 액체 벤젠과 기체 벤젠의 표준 생성 깁스에너지 모르죠? 역시 안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엔탈피 마이너스 T 델타 S. 엔탈피 알고 있죠? 엔탈피 알고 있고, 엔트로피도 알고 있고요. 됐네요. 그쵸? 그럼 엔탈피 마이너스 T 곱하기 델타 S 제로. 이걸 이용하자면서 엔탈피는 3800 줄 퍼 칼빈, 줄 퍼 몰, 마이너스 온도 333 곱하기 87.3 해주면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요 계산값은 얼마냐면 1729.1 단위는 줄 이렇게요. 전보다 큰 양수. 따라서 이건 뭐예요? 표준 상태에서 정반은 비자발적, 증발은 비자발적이다. 즉 액화되는 게 자발적이다. 이와 같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 별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자, 이게 증발 엔트로피 구할 때, 증발 엔트로피 구할 때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면, 자, 많은 물질, 대부분의
대부분 순수한 액체의 증발 엔트로피는 표준 증발 엔트로피는 약 85줄 퍼 칼빈 몰이다. 자, 여기도 85에 가까운 87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다라면서 이게 바로 트라우튼 법칙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게 있어요. 편입에서만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전공과학에서 나오는 건데, 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요거 좀 알아두면 좋아요. 단 예외 존재요. 단 예외로 H2O는 굉장히 강한 수소 결합 때문에 증발 엔트로피가 85보다 큰 얼마? 약 한 110줄 퍼 칼빈 몰 정도 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메테인 분자와 수소는 분자가 질량 대비 분자 사이즈가 너무 커서, 즉 질량 대비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표면적인 분산력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말을 또 하는데, 얘는 증발 엔트로피가 85보다 좀 많이 작아요. 그러면서 이건 예외로 작다. 그다음에 물은 또 예외로 크다. 그리고 대부분은 85 근처다. 소위 트라우튼 법칙에서 요거 여러분 꼭 좀 편입 준비하는 분이라면 꼭 좀 같이 좀 알고 있도록 하자고 알았죠? 그래서 예전에 어느 학교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음, 증발 엔탈피를, 끓는 점하고 증발 엔트로피를 구하라. 증발 엔탈피를 계산하라. 즉 이 식을 통해서 증발 엔탈피 요거를 구하라. 이런 문제인데 이 값을 주지 않았어요. 그럼 이 값 주지 않으면 뭘로 풀라는 거였어요? 바로 이 트라우튼 법칙으로 풀어라라는 문제였던 거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 110번까지 자 됐네요. 수고했어요.